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K 하이닉스는 과도한 낙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알파 컨덕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는 보편적으로 편입비 60%를 넘기면 되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중을 낮추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80% 이상이고 95에서 99%로 맞추죠. 시장이 아무리 하락한다고 해도 60% 미만으로 펀드를 비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에겐 벤치마크가 없습니다. 시장이 오르건 말건 내 계좌에서 적당한 수익이 나면 그만이란 얘기죠. 즉, 남들보다 못하더라도 내 계좌가 우상향하면 땡큐라는 겁니다. 하지만 운용력들은 피어그룹보다 못하면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의 변곡 구간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개인 투자자가 될 겁니다. 왜냐? 현금과 주식의 비중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개인 투자자가 가진 가장 큰 무기이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팔고 나면 뭘 살지 고민하죠. 시장 상황이 나에게 유리한 구간이 아닐 때도, 딱히 유니버스 종목에 스코어가 높은 종목이 없는 상황에서도 뭔가를 자꾸 살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자유로운 계좌 운용입니다. 이 특장점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증시 이슈를 살펴보면요, 오늘 9월 20일 SK 하이닉스의 외국인 순매수 자금이 일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인사이트 칼럼을 통해 장중에 말씀드렸습니다. 9월 초가 넘어가면서부터 외국계 리포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포문을 연 건 BNP 파리바의 리포트였습니다. 자, 보시죠. BNP 파리바에서 마이크론의 투자 의견을 언더퍼폼으로 다운그레이드하고 목표 주가를 52%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상당히 급박하게 내리기 시작하면서 압박하기 시작했죠. 이에 주가도 5.5% 하락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25년 HBM 공급 과잉 우려입니다. 이 보고서는 놀랍게도 25년 HBM 수요를 월 168K로 가정했습니다. 이미 올해 하반기에 월 250K가 넘는 HBM이 솔드아웃 상태인 걸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9월 26일 한국 시간으로 예정된 마이크론 실적 설명회에서 CEO의 강력한 반론 제기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터졌죠. 일주일 뒤에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목표 가격을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어떻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한 비관론을 키웠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이 잘못되거나 업황이 부진하면 다 같이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을 항상 긴밀하게 추적해서 말씀드렸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낙폭은 상당히 의도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본 반도체주들은 주가 추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도쿄 일렉트론을 비롯해서 미쓰비시 전기,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후지 전기 등 전반적으로 하이닉스와 삼전보다 비교적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TSMC와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주식은 말할 필요도 없이 강한 흐름이죠. 반도체 업계에서는 근거가 뭐냐는 반응을 내놨고, 모건 스탠리가 2, 3년마다 한국 메모리에 부정적인 보고서를 냈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흔들기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시 반도체 업계에선 갸우뚱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합니다. 빅테크들의 AI 증가율과 HBM 수요 등 업황 판단의 핵심 근거를 과소평가했고, 맞춤형 제품으로 변하고 있는 메모리 산업의 트렌드에 눈을 감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끌어내린 근거 중 하나는 HBM 공급 과잉인데, HBM은 D램 여러 개를 쌓아서 만든 고부가 가치 메모리로 AI 서버의 핵심 부품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내년 메모리 기업들의 HBM 공급량이 250억 기가비트로 수요 150억 기가비트를 66.7% 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HBM 시장 진입이 공급 과잉의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역시 업계에선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사의 승인을 받고 맞춤형으로 생산하는 HBM의 특성을 무시했다는 점에서죠.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올 들어 두 차례 열린 실적 설명회에서 2025년 HBM 물량 완판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HBM 수요의 근거가 되는 빅테크들의 AI 투자를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10개 대형 테크 기업의 AI 투자 증가율이 올해 52%에서 내년 8%로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블룸버그가 제시한 13개 대형 테크 기업의 투자 증가율은 올해 33.7%, 내년 13.4%이며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보고서를 낸 미즈호 증권도 AI 서버 투자가 계속 늘면서 HBM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 TSMC에 대해서는 AI 수혜주로 평가하면서 이들 기업의 공급망에 속한 한국 기업을 평가절하했다는 점에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싸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증권 전문가들이 8만전자에서 10만전자 간다고 지금이 제일 싸니까 매수해야 한다 라고 할 때는 매력이 없었지만, 앞자리가 6으로 바뀐 삼성전자와 15만원대의 하이닉스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PBR 1배 수준은 약 55,000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까지 떨어지진 않겠지만 가능성은 인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경 유레카 앱에서 알파 컨덕터를 클릭하시면 시장 브리핑과 칼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충분한 현금 비중과 함께 대응하면 분명히 시장보다 높은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금융시장 초과 수익 지휘자 알파 컨덕터였습니다.